메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전체적인 블로그의 어떤 대문이나 전체 포맷을 만들었다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먼저 메뉴 관리에서 상단 메뉴 설정. 이 상단 메뉴 설정은 프롤로그는 전체적으로 원하는 글 목록을 꾸밀 수 있는 대문이니까 체크하셔야 되겠죠. 체크. 이 블로그는 무조건 네이버에서 필수로 체크가 돼 있어요. 기록하고 공유하는 기본 메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지도도 필수. 여기는 그냥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블로그의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는 현재는 게시판만 돼 있잖아요. 게시판만. 그러면 내가 이 글 쓴 건 다 게시판으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게시판보다 내가 보니까 새로운 좀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설정할 때 게시판 돼 있죠. 게시판이 지금 상단 선택한 메뉴는 선택을 하면 이렇게 게시판에 들어오는 거예요. 게시판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를 추가하려면 카테고리 관리. 아까 보셨어요? 카테고리 관리 블로그에서 카테고리 관리. 그다음에 카테고리 추가. 여기 제일 위에 놓고 시작합니다. 제일 위에 놓고. 자, 먼저 카테고리를 뭘 이루어 할 것이냐. 카테고리 추가. 자, 그러면 게시판에 뜨죠. 무조건 처음에는 게시판으로 떠요. 이건 게시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나의 뭐 얘기나 뭐 일상이나 내 정보를 내가 주고 싶다거나 내 뭐라고 그럴까 품격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노후 생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카테고리 추가를 여기서 보고 카테고리 추가 그럼 추가됐죠. 카테고리 명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놓을까 컬럼 필수라고 칠까요? 그냥 선생님이 쓰시면 돼요. 네. 성적 공개 주제 분류는 선생님 주제 분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주제 분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글 보기는 블로그형이냐 앨범형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썸네일 비율은 정방형이나 뭐 원본 비율이냐 그 썸네일은 보통 정방형 1대1 놓쳐야 되니까 정방형이 좋은 것 같고요. 목록 닫기. 그다음에 또 내가 이 카테고리에서 컬럼 필사 밑에다가 예를 들면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데 컬럼 확인이 안 눌렀군요. 제가 컬럼 필사랑 안 눌렀죠. 여기서 확인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컬럼 필사랑이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 보면 카테고리 옆에 글 표시하면 그 글 표시가 글이 몇 개의 카테고리에 글이 들어가 있는지 보입니다. 구분선 추가하는 이렇게 구분하면 이 구분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자료. 근데 이게 또 잘못됐다 그러면 삭제하면 되고요. 그럼 글을 쓰는 중간에 포스팅이 되어 있는 삭제하면 그 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카테고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카테고리는 선생님이 쭉 넣으셔야 되는데 제 카테고리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제 원래 거. 제 원래 컴퓨터에 있는 카테고리가 이겁니다. 제 원래 그 블로그에 있는 것. 게시판, 자유로운 글, 정보마당, 낙서일기, 그 다음에 줄 긋고 감사일기, 하늘샘 교회, 칼럼 필사, 맛집 리뷰, 만보 걷기, 내 활성화 이렇게 해서 총 오늘까지 616개의 글이 올라가 있네요. 616개 글이. 마지막에 항상 확인을 하면 성공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가셔야 돼요. 항상 확인 누르셔야 됩니다. 메모 게시판이나 다른 것은 뭐 특별하게 바꾸시지 않으셔도 되고 프롤로그 이런 것도 프롤로그에 글 강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지 강조를 할 것인가 그런데 뭐 선생님 이건 선생님 취향에 맞도록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3줄을 노출할 것이냐 5줄까지 글을 노출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 관리의 댓글이죠. 댓글에 보면 이 댓글은 모아서 보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이디를 쓸 것이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댓글이나 태그나 그 다음에 글 저장이나 이런 것은 굳이 만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지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의 통계는
현재 내 블로그에 있는 조회수나 내가 처음이니까 조회수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블로그에 가서 글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내 블로그. 아까 오늘 만들어 놓은 블로그입니다. 이런 모양이 떴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글쓰기를 합니다. 글쓰기.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거냐. 예를 들면 삼계탕에 아주 맛집을 갔어요. 그러면 뭐 맛집을 가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검색 안 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삼계탕이 먹고 싶어 그러면 삼계탕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놓고 일단 제목을 삼계탕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삼계탕. 근데 삼계탕을 봤더니 우리 동네 삼계탕의 맛집인데 이런 특수기호는 문제가 없습니다. 삼계탕에 봤더니 진고개 식당 이렇게 제목을 치시고 여기 보면 이 사진을 대부분 많이 넣으시는데요. 제목에는 사진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간 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사진을 꼭 필요하시면 이미지를 넣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 넣지 마시고 이제 처음에 가면 내가 맛집을 소개할 때는 제일 먼저 이게 어디가 있는 곳이야를 먼저 말하겠죠. 그럴 때 이거에 먼저 제목일 때 저는 이제 제 취향상 뭔가 딱 도표되어 있는 것이 보기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인용구 한 다음에 이게 뭐냐 여기다 제목을 칩니다. 삼계탕을 먹다, 보양탕을 먹다, 보신탕을 먹다 이렇게 쓰는지 몸보신을 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봤더니 글씨 좀 작은 것 같아요. 클릭해서 요 위에 보면 진하게 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글씨 크기는 제목은 가능하면 조금 크게. 그런데 선생님 예를 하다 잠시 후에 여기 보이나요? 여기 보이세요? 아래 PC 화면, 모바일 화면 여기 보여요? PC 화면 뭐 예. 태블릿 화면 중간에 여기에 대부분 왜 필요하냐면요. 대부분 약 한 80% 정도 되신 분들은 모바일로 대부분 봅니다. 휴대폰으로 대부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PC, 이건 태블릿 PC보다는 PC 화면이 이렇게 보였지만 제가 실제로 PC 화면을 한번 쳐볼게요. 자, 몸보신을 하다 쳐가지고 오늘은 지인인 강 땡땡 분이 이렇게 글씨 쭉 쓰는 거예요. 몸에 좋고 맛있는 삼계탕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삼계탕에 대한 정보를 내가 좀 알고 싶어요. 삼계탕이 뭔 정보가 뭐가 있지? 그러면 여기 가서 우리가 휴대폰하고 모바일과 컴퓨터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삼계탕의 정보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여기서 삼계탕의 정보를 좀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삼계탕. 제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삼계탕 효능. 예를 들어서 쳤어요. 삼계탕 효능. 그래 여기 나오네. 지식백과에 삼계탕의 얘기가 저쪽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네. 제가 볼게요. 내가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면 삼계탕이 뭐가 좋은지 정보를 알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갖다 이어붙이기 해도 되고요. 아니면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시나요? 캡처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내가 아는 그런 제가 블로그 특강이랑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실제로 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닫고 다시 아까 글쓰기로 가요. 글쓰기로 간 다음에 아까 삼계탕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그걸 보면서 쓰기 힘드니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진을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그 파일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삼계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걸 클릭해서 열기. 그럼 보이죠? 보이죠? 그럼 이 글씨를 보고 이제 삼계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보를 찾아서 캡처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정보를 찾으면 방금 조금 전에 하신 거 정보 찾아서 캡처하는 방법 다시. 그래 다시 해볼까요? 네. 혹시 RGB나 R2를 다운받으 갖고 계시나요? 네네. 컴퓨터마다 다 있어요.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게 R 캡처거든요. R 캡처 보이시나요? 화면 안 보여요? R 캡처 안 보이나요? 아래 보입니다. 보이죠? R 캡처 결과창이라 보일 텐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쓸 수 있어요. 여기 캡처를 누르시고 캡처를 누르시고 직접 지정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삼계탕 그러면 여기 삼계탕 요 글씨만 내가 하고 싶다. 오케이? 삼계탕 글씨만 해서 파일 일단은 저장을 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을 때 내가 어느 홀더를 내가 막 블로그를 올릴 수 있는 폴더 하나 만들어내. 블로그 글감 그래도 되고요. 여기다 저장을 해요. 저장. 그 다음에 확인. 그런 다음에 그 캡처를 내리고. 근데 사실 이것은 모바일에서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블로그에 글을 계속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물론 모바일 간단한 건 사진만 올리지만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불러왔어. 근데 왜 이게 사진으로 올린 거하고 글을 쓰는 게 필요하냐면요. 네이버의 AI는 블로그의 글수를 체크를 해요. 이 기계가. 그래서 보통 한 개의 포스팅에 2,000자 이상 정도 돼야 상위로 노출이 됩니다. 나 오늘 재밌었어. 끝. 사진만 짠뜨게 넣으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사진은 2,000자 정도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제 본인이 A4용지 한 장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굳이 처음에 나가다가 막 2,000자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마인드로 하냐면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줄까? 이걸 본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도움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항상 포스팅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아랫장에 가서 양말, 성탄절 선물을 사려고 양말을 세트를 구경을 했어요. 제 포스팅에 올라가 있는데요. 기회 되시면 보시면 되겠지만 양말을 볼 때 왜 무조건 양말 샀다. 그냥 지역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배려로 양말을 샀다. 그래서 그 양말에 대해서는 좋은 어떤 것이 있더라. 양말이 왜 사람에게 필요하고 뭐 체온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내용을 쭉 포스팅해서 정보를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양쪽에 보도 되겠지만 이렇게 창을 조그맣게 지금 선생님들보다 창을 조그맣게 해놓고 동시에 보고 써도 되지만 지금은 제가 화면 공유 시간이라서 캡처하는 겁니다. 하셔놓고 이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약 병아리 이렇게 쭉 쳤죠. 그런 다음에 딱 쳤어요. 뭐라고 약 병아리에 뭐 인삼 뭐 황기 이렇게 뭐라고 쭉 쳤어요. 그런데 잠깐만 이게 이 글은 안 하고 사진이 참 필요할 것 같다. 사진만 내가 잘라서 쓰고 싶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럴 때는 다시 사진을 캡처할 필요 없이 이걸 클릭을 해봐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이 나오고 여기 보이죠? 네. 이게 사진 편집 툴이거든요. 여기를 가만히 치면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툴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네. 스마트 에디터 툴이 나오죠. 사진 잘라내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르기에서 이렇게 삼계탕만 나오게 자르는 거예요. 글 쓸 때마다 다운받은 게 아니라 글하고 정보를 지금 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적당하게 내가 필요한 사이즈만큼 이렇게 줄여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완료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사진이 작잖아요. 그 사진을 키우려면 이렇게 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한 가운데로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보이세요? 보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얘가 모바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휴대폰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보려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모바일 하면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글씨가 끊어진다 그러면 맛있는 그럼 딱 놓고 엔터 치면 삼계탕을 예를 들은 겁니다. 선생님들이 병아리에 인삼 그럼 여기 놓고 엔터. 이러면 보기 좋게 글씨가 배열되는구나. 우리가 모바일로 보는 그런 유저까지를 생각을 해서 감안해가지고 항상 가능하면 이렇게 컴퓨터에서 작성을 해도 버전 보는 것은 모바일로 보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방금 작성하시면서 모바일로 보는 것 어떻게 하셨죠? 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밑에? 네네. 여기를 클릭하면 태블릿 화면이라고 글씨 보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는 PC 화면이에요. 네.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글을 한쪽으로 물리니까 좀 보기 싫어. 그러면 이걸 넣고 이 글 정렬을 가운데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운데로 가죠. 그럼 이제 이게 네. 도대체 휴대폰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그러면 네. 이렇게 넣고 모바일 화면으로.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휴대폰에. 모바일 화면으로. 그러니까 PC로 우리가 포스팅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다 정리해 놓고 나서 모바일 화면으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화면 아니면 모바일 화면에 세팅해 놓고 글씨를 쓰시든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글을 작성하다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요 글을 하다가 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보이시나요? 여기 저장, 네. 우측 상단 저장을 누르시면 돼. 저장, 이미지 저장이 완료돼서 보이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 저장이 이 메시지 뜨죠? 네네. 네. 그러면 이 글이 이미지 저장된 거예요. 이미지 저장.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1인 브랜드로 딱 글을 떴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항상 여기다가 자기의 이미지 프로필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프로필을. 그래서 가능하면 들어온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무 강력한 것보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이걸 제 블로그를 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걸 제가 공개해 볼게요. 저는 이 블로그 사진이란 여기 들어있는 게 제 블로그 작성할 때 다 쓰는 그런 이미지만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따로 이미지만. 그래서 자기가 누구다는 이미지를 이렇게 쫙쫙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제가 바탕화면에 사진이 있는지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내가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글을 쭉 쓰면 이 사람 딱 들어와서 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글을 읽는 거죠. 이제 일부 강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필요가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저장을 하시다가 발행하는 방법은 여기 발행 보이시죠? 이게 중요해요. 발행을 딱 클릭하시고 난 다음은 요 글을 게시판에 할 것이냐 어디 할 것이냐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고요. 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 주제도 선정하면 되고 보이시죠? 네. 주제를 선정하면 되고요. 뭐 맛집이든지 뭐 국내 이 맛집은 삼계탕이니까 맛집 하겠습니다. 맛집 주제 확인하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댓글 허용 보이신가요? 네. 댓글을 본 사람이 댓글을 달 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감 허용 보이신가요? 네. 이게 좋아요거든요. 여기도 반드시 공감 허용도 체크해 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 허용. 그러니까 자기가 블로그가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공감 허용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항상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체 공개냐 이웃 공개. 어떤 분은 내가 글을 썼는데 또 내 글은 아무도 안 읽어. 이게 왜냐면 내가 공개를 이웃 공개나 비공개로 하면 아무도 못 읽죠. 그러니까 항상 전체 공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로그 카페 공유 보인가요? 네. 예, 이 블로그 카페 공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대부분 처음에는 링크 허용만 돼 있죠. 링크 허용 보이시나요? 네. 네. 이 링크 허용을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법문 허용으로 바꾸셔야 돼요. 법문 허용. 법문 허용으로. 자기 블로그가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보세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모바일로만 계속 블로그를 올리시고 컴퓨터로 잘 안 보시는데 이런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 기본값 유지를 항상 이거 클릭해 두세요. 이제 물론 다음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는 개인적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그 편집 보이시나요? 여기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노출되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키워드 삼계탕이니까 삼계탕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프트 치면 이렇게 엔터 치면 엔터 치지 말고 이렇게 띄어쓰기 치면 다른 데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건강 보신 건강 쳐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 해시태그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네이버에 들어와서 내 블로그를 다 알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뭔가 검색을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자기의 닉네임을 쳐준 거죠. 나는 힐링 소통 멘토다. 그러면 힐링 소통 멘토. 아니면 나는 또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무료한 일상. 요건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가서 더블 클릭하고 엔터 치고 다시 엔터 치고 난 다음에 또 수정하는 거죠. 자기가 맞도록. 그 다음에 뭐 시니어 P. 그래서 여기 30까지니까 쭉 쓰다가 했는데 발행을 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 현재하고 예약인데 내가 지금은 안 오고 이건 내일 아침에 이걸 포스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약을 누르시고 시간을 바꾸십니다. 이렇게 내일 오전, 그 다음에 몇 시냐, 뭐 8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예약이 아니라 바로 설정이 바로 올릴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해놓고 하면 발행해 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발행. 자,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레이아웃 1단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첫 글 축하드려요. 아무도 한번 맺어볼까요? 이웃도 한번 맺어볼까요? 나오죠? 그렇죠? 블로그 팀하고 공식 블로그 이웃 할 거냐.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교육용이니까 이웃하지 않겠습니다. 블로그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봤더니 아닌 것 같아. 글씨가 너무 작아. 그쵸?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을 클릭하시고 내가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 글씨를 드래그해서요. 드래그한 다음에 이 글씨 크기를 진하게 하거나 또는 키워주시면 돼요. 키워주시면.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건 혹시 키웠는데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모바일 화면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키우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병아리의 인삼. 그러면 내가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놓고 다시 정리를 해주면 돼요. 보기 좋게.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니까 가독성이라고 읽기 쉽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음 또 역시 발행. 그 다음 계속 돼 있죠. 그대로 돼 있죠. 아까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여기는 할 때마다 안 눌러도 됩니다. 한 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행. 그럼 어떻게 보이나 볼게요. 몸보신을 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 조금 아까보다 글씨가 커졌죠. 훨씬 보기 좋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본인이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는 꼭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공감을 본인이 누르셔야 돼요. 공감 횟수를. 본인이 누르시고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블로그를 보신 분을 위해서 댓글을 본인이 쓰시는 겁니다. 댓글을. 뭐라고 쓰느냐.
감사합니다. 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든지 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든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일단 댓글 쓴 사람은 공감한 거거든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록, 그다음에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요. 스티커. 그러니까 스티커도 예쁜 스티커가 많이 있습니다. 스티커도 이렇게 붙일 수 있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인사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 이쁘죠? 인사하는 것을 여기서. 근데 여기 댓글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면. 그런 다음에 등록.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감이 한 번 했고 공감이 감사합니다. 그럼 댓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왔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썼잖아요. 그런 다음에 댓글에도 공감을 눌러주세요. 선생님들도 공감, 댓글에도 공감.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내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러면 답글만 달지 마시고 그 댓글에도 공감하시고 답글에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몰랐어요. 항상 공감에도 댓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에 도대체 내가 이 글이 프롤로그 첫 대 화면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일 것이냐 보세요. 이 프롤로그를 치면 이렇게 그림하고 글씨가 보이죠. 글만.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로그. 그러면 블로그 딱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처음에 내가 내 블로그를 딱 찾아왔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내 글을 보고 왔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양이나 크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글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쓰시면 조금 더 많은 공감이 이루고 많이 찾느냐 그러면요. 거저 준다는 생각으로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잠깐만 제 블로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제 블로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래전에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저희 센터에서 했어요.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저는 지금 1일 1포스트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뭐 할 것인지 이런 걸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미지만 보이게 해놨어요. 이미지만. 전체 그냥 게시판에 이미지만 보이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좀 찾아보고 싶다. 내 글 쪽에 찾은 거예요. 노인 안전관리.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노인 안전관리 교육을 하다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노인 안전관리 교육에 했던 내용을 쭉 보시면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먼저 무슨 내용을 진행한 것까지 쭉 썼어요. 그리고 잠깐 내용을 자료 보이시죠? 네. 안전관리 했던 자료를 그냥 그대로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태그도 보이시죠? 태그. 네. 네. 그래서 이제 댓글이 몇 개 있나요? 39개 댓글이 보이죠? 39개. 댓글 보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쭉 댓글이 다 보이죠? 이렇게 쭉 댓글이 보여요. 여기 보니까 저도 부탁해요. 뭐 이렇게 메일 주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를 물론 여기다가 바로 올려도 되지만 상대방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요 4월 달에 올린 거네요. 4월 달에. PPT 자료가 필요하신, 여기 보세요. 혹시 전체 내용이 필요하시면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보내달라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소방안전관리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공유하면서 하면 뭔가 뭐 본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좋은 방향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를 잠깐 중지할게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뭐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하실 때 나는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혹시 뭐 서로 질문해보고 싶거나 그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뭐 훨씬 편하게 저도 잘 많이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좀 했던 그 경험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혹시
블로그 운영해 보시면서 애로사항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까 말씀 교육 중에요. 네. 컴퓨터에서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쓰다가 네. 모바일로 세팅해 놓으면 좋다는데 모바일 세팅은 어떻게 하는가요? 아, 뭐 글을 모바일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럼 모바일 보는 것은 컴퓨터에서 모바일 제가 해볼게요. 이제 보통 우리가 눈을 보호하려면 시니어들은 휴대폰으로 글을 포스팅하는 것보다 이 넓은 큰 화면이 좋아요. 사실 네. 그렇죠. 조그마한 글씨 쓰려면 막 긴장하고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PC를 자주 이용하는데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모바일로 보기. 자, 보면 제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1111 쭉 쓸게요. 계속 글을 썼어요, 선생님. 네네. 네. 글을 써서 오늘은 재밌었다 뭐 이렇게 쭉 썼어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썼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모바일로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PC 볼 때 쭉 한 줄로 보이잖아요. 근데 네네. 모바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모바일로 보기를 어디에서 클릭하나요? 여기 밑에 여기 보이나요? 화면 우측 하단. 아래쪽에. 하단. 네네네네. 조그맣게 감사합니다. 여기에 표시하면 우리가 처음에 글을 작성할 때는 처음부터 모바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작아가지고 이렇게 뭐 모바일로 하면은요 화면이 작아서 글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PC 화면으로 해놓고 PC 화면으로 글을 쭉 쓴 다음에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오늘 기분이 엄청 좋다. 예를 들면 뭐 자기 쓰는 거예요. 모처럼 용기를 내어 블로그를 시작해 본다.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지만 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제가 글씨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예를 들어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네. 근데 PC에서는 쫙 그대로 볼만하죠. 네네. 한 줄로 딱 되니까. 근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블로그를 보거든요. 80% 정도가. 그러면 네. 휴대폰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네. 뭐야, 뭐 쪼개졌고 나는 오늘 기분이 엄청 좋다. 모처럼 용기를 내 블로 글을 시작.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블로그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활력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PC로 본 사람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 싶어서 이 위치를 가운데 정렬로 맞춰도 되고요. 가운데 정렬로 맞추면 이상하죠?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는 게 좋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혹시 이게 PC로 어떻게 만약에 유저들이 볼 때 이웃들이 PC로 혹시 볼 텐데 그럼 PC 화면 어떻게 보이지? 그렇게 보면 PC 이렇게 보이는 PC 화면도 이렇게 썩 안 좋아 보이진 않죠.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바일 화면. 그러니까 항상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바일 화면을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막 글씨가 막 어떤 블로그에 보면 쭉 가다가 다가 가운데 다 와 있거나 그런 거 맞아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네네.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글을 다 써놓고 그렇죠. 그냥 모바일 보기를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야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참 보기가 좋죠. 그런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PC 화면 태블릿 말고 태블릿은 별로 안 보니까 PC 화면이나 이렇게 모바일 어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글을 잘 써서 올렸는데 막 글씨가 막 쪼개져가지고 어떤 건 조금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막 맞아요. 한참 읽어야 되잖아요. 저 어색하게. 네, 그것은 이제 모바일 보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아까 삼계탕을 네네네. 인터넷 검색을 해서 블로그로 가져오셨잖아요. 네네네네.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공유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하는 중에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선생님. 그죠? 뭐 블로그를 작성하는 중에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작성하는 중에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이 블로그에 대한 모바일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가 좀 필요해요.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다시 다른 창으로 여기 이 창에 들어가면 그 창 가버리니까 다른 창 열기를 해가지고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랑 불러와 볼게요.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클릭. 그런 다음에 여기 네이버 블로그 여러 개 있잖아요. 이미지 클릭하면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가 쫙 나옵니다. 쭉 내려가면 이 블로그 요거 괜찮죠? 여기 내가 요걸 좀 따오고 싶어요. 그러면 요걸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을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만 클릭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캡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부분만 내가 좀 클릭하고 따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보이시나요? 네. 클릭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파일 다른 의미로 저장해서 오늘 제가 우리 특강을 위해서 만든 그 이미지가 다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장하고 확인. 그런 다음에 여기 알캡처 화면 내리고요. 다시 아까 내가 했던 그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화면으로. 화면 보이시죠? 여기다가 내가 그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플러스 보이나요? 네. 네, 플러스를 누르고 사진이라는 글씨 보이죠? 네. 네, 사진을 누르고 여기에서 내가 방금 저장해놨던 요 이미지잖아요. 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도 바로 갑니다.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붙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랬더니 이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한 가운데 정렬하면 요게 지금 휴대폰에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 휴대폰에서. 그러면 가운데 정렬하려면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가운데 딱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고 설명하려면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사진 설명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이 네이버 블로그의 이미지다 그 말이에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블로그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 블로그에 유튜브 링크 한 개 해볼까요? 네. 블로그에 유튜브 링크 한 거요. 네.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서 어떤 영상을 링크하거나 영상 올리는 것은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볼게요. 이제 이걸 PC 화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내 블로그에 영상 올리기. 혹시 영상 올리시 힘드실지 모르니까 해볼게요. 자, 영상 올리기. 그러면 여기서 이걸 클릭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여기 동영상 보이나요? 좌측 상단. 예. 네, 동영상.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동영상하고 동영상 추가. 오늘의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싶으세요. 여기 1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강하면 열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제목을 치는 거예요. 뇌 활성화에 이렇게 제목을 치는 거죠. 영상의 제목을. 근데 영상이 길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러니까 길지 않게 금방 올라가죠. 그런데 처음 화면이 새까맣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유저들은 이게 무슨 화면이냐 볼까요? 그런데 초기 화면을 이렇게 하면
초기 화면에 이런 영상이 뜨는 겁니다. 영상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상 먼저 오픈될 때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정보 내용을 쓰는 거예요. 뭐 뇌인지에 도움이 되는 학습 영상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완료. 완료하면 어떻게 돼 보세요. 그럼 이렇게 영상이 붙죠.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영상이 붙는데 이 영상도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한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한 가운데로 갑니다. 옮기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영상 위치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나는 이 네이버에 왜 영상 올리는 게 중요하냐면요. 유튜브보다 네이버에 영상 올리는 게 중요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뭐 우리 선생님들이 검색창에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상도 같이 검색이 계속 뜹니다. 이게 떠요. 검색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영상도 유튜브에만 올리고 링크만 시키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 블로그에도 한 번씩 올리시는 거 좋고요. 저는 최근에 네이버 TV에 그 저희 방송도 좀 개설을 해서 좀 바빠가지고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한 영상 한 6, 7개 정도 올려놨습니다. 이 창의력 수학에 대한 영상을.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하셔도 되고 이제 발행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영상을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 영상 올리기. 오늘 유튜브 영상 올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죠? 일단은 제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한번 클릭해서 여기 더해봄 은빛대학교 은빛 교실은 전부 저희 더해봄 노인복지센터에서 올리는 매일매일 올라가는 유튜브 영상이고요. 제가 그저께 줌 강의했던 내용도 있고요. 저희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불렀던 태생이라는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할 텐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유튜브에도 보기 나오죠. 조금씩 네. 보이나요? 여기 네. 옆에 보이죠? 세부장. 네. 유튜브에 보기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또 댓글 달아도 되고 여기 분석해도 되는데 이걸 틀어서 이제 보세요. 하고 여기 공유 보이시나요? 요 공유. 요 아래. 요 공유 보이시나요? 공유? 네. 여기 공유를 클릭하셔서 공유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보이나요? 아, 네네. 여기 복사 보이시죠? 네. 복사. 네네.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 보이시죠? 보이나요? 네. 여기 복사한 다음에 닫고 다시 아까 우리 블로그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복사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붙이게도 되고요. 붙여넣기. 뭐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떠요. 보이시죠? 이렇게 유튜브 근데 유튜브 주소를 지워버리고 싶어. 그럼 유튜브 주소를 지워도 영상은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유튜브인데 지워도 상관없나요? 아, 그럼요. 영상 올려도 됩니다. 그 유튜브를 링크 갈아주면 훨씬 좋아하죠. 많이 알려주는 거니까. 왜 내 유튜브 갖다가 마음대로 올려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올려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근데 이것을 한번 모바일로 봐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요? 모바일로. 모바일에 이렇게 보여요. 보이시나요? 네네.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발행. 뭐 태그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올리고 싶다. 그럼 그대로 발행하시면 돼요. 자, 발행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보여드려 보려고 어떻게 보이는지. 자, 모바일로 보기 보이시나요? 나는 오늘 엄청 기분 좋다. 제 삶에 흘러들이자 싶다. 쭉 다음에 본인이 항상 한 다음에는 그것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선생님들. 아까 유튜브 보면 유튜브 영상과 그냥 올린 영상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그냥 올린 영상은 여기 공감 보이죠? 네. 이걸 누르시면은 네이버에서 얘가 영상 올리는데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영상 올리면 여기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클릭을 하면요. 그대로 유튜브로 안 가요. 자체 블로그 안에서 이렇게 돼요. 블로그 안에서
영상이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영상을 해도 여기에도 계속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아, 이것을 스톱을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영상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영상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유튜브에다가만 계속 영상을 올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네이버에도 이렇게 종종 올리시면 훨씬 더 많은 그 인센티브를 받으실 다 아시겠죠? 네. 네네. 자, 거기 자 끄겠습니다. 그 블로그를 하면서 처음에는 수입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심심풀이도 되고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도 되고 돈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들 에듀포스트가 아직 광고 네이버에서 광고 올리세요 이렇게 글이 안 올라오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최소한 이웃이 100명은 넘어야 됩니다. 자기 블로그를 봐보세요. 100명을 넘으시도록 서로 이웃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가 막 내 걸 막 뺏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해킹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누가 이웃을 신청하면 감사합니다. 그거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힘드시지만 쭉 글을 써보시면 뇌 운동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나름대로 뭐 좀씩 도움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블로그 뭐야? 하고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가졌는데 우리가 제가 어르신들에게 종종 말씀드린 겁니다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보는 거예요. 한 살 어렸을 때. 한 살 어렸을 때 해보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뭔가를 도전해본다는 마음으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보니까 대부분 다 블로그로 하시는데 들어오셨네. 그죠? 다음 기회에는 혹시 선생님도 하시겠지만 이미지나 자기 그 강사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만드는데 애로사항을 좀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제작한 거나 또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글을 어떻게 쓰면 가독성이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 누적 방문 조회수나 이런 거 있으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즐겁게 즐기면서 하시고 꾸준히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부터 블로그 새로 시작하실 분이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실래요? 한 분이 선생님들이 무엇이든 도전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 뭐하러 이게 해,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에게 작은 거지만 참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블로그 꼭 한번 해보시게요. 네, 정말 네.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